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4도였죠. 어제 눈이 오고 나서 또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추운 날씨는 정말 싫지만요. 좋은 점도 있다고 합니다. 칼로리를 태워줘서 살도 빠지고요. 모기도 다 박멸시켜줍니다. 또 얼음찜질 효과도 있어서 통증도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저온요법으로 또 피로도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날씨가 추우면요. 옆 사람과 꼭 붙어 있게 되잖아요. 참 사랑이 넘쳐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VVIP 시작해 볼게요. 오늘 메리츠증권의 하나금융투자의 이건희 차장 나와 메리츠증권의 이건희 차장 나와 계십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이 맞는데 제가 착각을 했네요. 네, 너무 가끔 나와서 제가. 네, 일주일에 좀 한 번 나오셨는데 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좀 바쁘게 지냈고요. 뭐 날씨가 좀 안 좋아서 뭐 사람들 기분 안 좋을 수 있었는데 네. 그냥 기분 좋게 일하려고 했습니다. 예. 예. 주말에는 혹시 계획 있으세요? 이번 주말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네, 좀 날씨가 쉬려고요. 추워서 좀 어디 가기도 좀 뭐한 날씨죠. 네, 코스피가 이번 주 막판에 좀 1970선까지 떨어졌어요.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이번 주에는 빅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대외적으로 많이 있다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이번 주에 역시 그 드라기 총재가 뭐 그 유럽 관련된 정책들이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정책이 나오면서 좀 약간 시장에 충격을 좀 준 상황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약간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약간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 그다음에 뭐 달러 강세와 관련돼서 뭐 수출주들이 약간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았던 한 주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외국인의 정말 강한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나타났는데요. 우리 좀 VVIP님 어떻게 좀 매매를 하셨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여기 서울대 강서구예요. 네, 서울 강서구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례지만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70대요. 네, 7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네요. 혹시 주식을 시작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네, 그때 뭐 90년도에요. 좀 알아가지고 네. 그냥 조금 뭐 한 몇 년 조금 하다가 뭐 그 불편하더라고요. 뭐 어디 가서 그냥 살 거 사고 뭐 팔 거 팔고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해본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그 후로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좀 하다가 그냥 2008년도인가 너무 굴곡이 커서 네.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만 안 끝내고 2000년 그냥 한 8년도까지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안 하는데 이번에 올해 이제 처음으로 또 이렇게 그 괜찮는가 싶어서 조금 가지고서는 그냥 한번 사봤어요. 네, 최근에는 좀 시작을 한 지 한 8개월 정도 되신 거죠? 네. 네, 아주 옛날에 좀 하셨다가 좀 그만두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 불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옛날에는요. 네. 좀 가서 사고 가서 팔고 뭐 이렇게 네. 좀 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좀 손실을 보고 나오신 건가요? 그때는 뭐 그냥 동국제강 포스코 조금
하나 그때 삼성 테크윈 이런 정도로 네. 해서 그냥 많이 안 오르고 또 그 포스코가 너무 30만 원대 가다가 뭐 또 한 10만 원대 또 뭐 떨어졌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너무 그냥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냥 조금 맡기기도 하고 뭐 이래 하다가 별로 이러고 손해는 많이 안 봤어요. 아, 네. 그래서 좀 예.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뭐 한 2천 안 되게 네. 조금 해가요. 예. 2천만 원 이내에서 지금 좀 여유 자금으로 하시고 계신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좀 종목을 선별하실 때 어떤 걸 참고하시는 편이세요? 요즘 토마토를 잘 봐요. 아, 뭐 네. 24시간 방송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럼 방송 추천주를 좀 참고하시는 편이시고, 예. 좀 HTS 보고 직접 매매하시는 거죠? 예, 뭐 오다 가다 이제 들었고 방송 들으려고 많이 길을 열어놓고 네. 이제 전문적으로 못 하고요. 그냥 들락날락하면 하는데 좀 손실 봤어요. 네, 지금 제가 잠깐 포트폴리오를 봤었는데 지금 다 네. 손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시 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만큼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신중하실 것 같기도 한데 차장님, 그러니까 좀 초보자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0대 여성분이신데 좀 이런 분들에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방송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좀 잘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고요. 방송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내에 좀 많은 것들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종목들이 좀 산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맞는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약간 기준이 약간 필요하신 부분이 약간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가 이제 쫓아다니다가 이제 보면 약간 좀 종목은 많아지고 또 나중에 보면 좀 고점에서 잡는 또 이제 확인하시고 사시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올라갈 때 따라 붙으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급이 처음 됐을 때 사시면은 거의 이제 뭐 수익 나고 팔아야 되는데 또 매도 타이밍을 좀 못 잡으시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추천을 보고 사시면 좀 빨리 움직이셔서 사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이 목표를 잡으시고 좀 꺾일 때는 뭐 과감하게 이제 수익을 좀 실현하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다 된 다음에 좀 들어갈 때는 좀 늦었다 싶을 텐데요. 지금 저희가 그럼 구체적으로 좀 종목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F&B가 가장 좀 문제가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죠? 한국 F&B하고 한미사이언스, 네. 바이오스마트, 뭐 삼성증권 그렇게. 네, 매수가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한국 F&B를 얼마에 사셨죠? 예, 6만 한 1,000원 치웠는데 그 조금 네. 물타기 해가지고. 네, 저희가 알기로는 57,500원에 예, 매수하셔서 예, 지금 조금. 한 50% 비중 두고 계시고요. 예, 네. 내려왔어요. 네, 한미사이언스는 17만 1,000원에 사셔서 예, 20% 예. 비중, 그리고 예. 바이오스마트는 14,000원에 사셔서 20% 예. 비중, 그리고 삼성증권은 5만 원에 사셔서 5만 원. 10% 들고 계시네요. 예. 네, 지금 전체 주식 100% 들고 계시고 현금은 없는 상태십니다. 한국 F&B 같은 경우 올해 상장해서 좀 고점에 잡으셨다가 계속 물리신 것 같고요. 한미사이언스 이것도 좀 고점에 잡으셨네요. 다른 종목들도 모두 손실을 보고 계신데 계속 들고 가셔야 하는지 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장님과 직접 한번 통화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머니 뭐 이렇게 주식을 좀 힘들 때 하셔가지고 전에 좀 안 좋은 예. 기억이 있어서 다시 또 좋게 해보시려고 하셨는데 좀 물리신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흥국 F&B가 가장 궁금하시다고 그러셨는데 일단 그 흥국 비중이 많아서 예, 좀 그렇죠. 걱정이에요. 예. 제가 일단 흥국 F&B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네. 어머니 그 사실 때는 방송 보고 사신 건가요? 네, 그 전체 음. 목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예. 제가 바이오 스마트를 한 5,000원 몇백원 모자라는 5,000원대를 봤어요. 예, 3, 예. 4월 달에. 예. 그때 보니까
그거를 샀는데 내가 저기 겁이 나서 나오니까 뭐야 막 올라가죠. 3만 원대로 올라가는 예, 예.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이 뚫고 들어가면 겁이 나서 그냥 못 들어가다 나중에 이제 예. 아니 이게 14,000원 되면 이제 또 혹시나 그렇죠. 싶어가 사는 거예요. 일단 흥국 F&B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네. 일단 흥국 F&B 그 내용은 그 커피랑 외식 프랜차이즈 하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커피숍 아시죠? 예. 커피숍인데 저희 뭐 스타벅스도 있고 뭐 요즘에 커피빈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커피점이 뭐 거의 건물마다 하나씩 다 있죠. 그 뭐 예. 사무실 밀집한 데 가면.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그 큰 프랜차이즈가 아닌 약간 좀 개인이라든지 작은 프랜차이즈 쪽에다가 그 과일 농축에 거의 주스도 팝니다. 그런데 가면. 예, 그다음에 뭐 주스, 뭐 그다음에 프리타타 베이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좀 못 알아듣으실 텐데 프리타타 베이스라는 거는 이제 요즘에 그 커피숍 가면은 브런치라고 해서 아침에 그 아침 겸 점심처럼 먹는 그런 빵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거 이제 뭐 팬케이크나 뭐 조그마한 피자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아마 그 베이스 재료인 그 반죽이거든요. 프리타타 베이스라는 건.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납품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커피숍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뭐 주인이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런 거에 이제 주로 이제 식자재를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예, 대부분 매출 구성에서 가장 큰 게 지금 농축액이라고 해서 이제 이 과일 농축액이 들어가고 52% 정도 되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스무디 이제 얼음 약간 떠 있는 그런 그 주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주스 원액, 뭐 착즙 주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프리타타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 쪽은 이제 진출한 상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카페에다 이제 보통 이제 납품을 하는데 여기 이제 흥구 F&B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 내용은 되게 좋습니다. 사업 내용 자체는. 왜냐하면 커피숍이 갈수록 늘고 있죠. 포화 상태라고 하면서도. 예, 그리고 이제 그쪽에 납품해주는 그런 중간 재료를 납품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납품한 회사 중에 이렇게 큰 프랜차이즈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 약간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상태다라고 뭐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최근에 이제 피자헛 이런 데다가 이제 납품을 하면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지금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실적 전망은 한 57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작년보다는 한 이제 뭐 2016년이니까 내년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영업이익도 한 143억 전망을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좀 적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셔야 될 게 상장을 처음 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은 항상 이제 물량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 오랫동안 그 비상장 주식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상장이 되면 이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좀 크거든요. 예, 그게 이제 뭐 그 3개월 묶여 있는 것도 있고 6개월 묶여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좀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주봉을 좀 보여드릴게요. 주봉을 보면 지금 상장 후에 막 7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셔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신 것 같은데 더 바이오 스마트 경험으로 그냥 그거를 또 그렇죠.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 보면 2주 올랐다가 3주 내리 빠지잖아요. 예, 이런 물량들이 이제 크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많이 나왔고요. 지금 보면 거의 뭐 일봉으로 봐도 바닥은 거의 잡은 것 같습니다. 더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가 뭐 사업 구조가 굉장히 리스크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 파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커피숍이 뭐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향후 좀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목표가를 좀 낮게 잡았는데 왜 그랬냐면 사실은 어머님이 사신 가격까지 가려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가격, 제가 제시한 가격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거기에서 또 다시 한번 판단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4분기 실적,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실적을 체크를 좀 하시는 게 맞고요. 예, 실적 발표가 날 때, 전에보다, 전 분기보다 좋아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뭐 너무 걱정하시면서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조금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어머니. 예. 아마 내년에 좀 본격적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저는 좀 1차 목표가로 한 45,000원 정도를 잡았는데 사신 게 57,500원에 사셨잖아요. 예, 그때 가서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47,500원까지요. 45,000원. 예, 45,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오면 그쪽까지 그때 이제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식음료주들이 막 올라가다가 사실은 좀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좀 동반 하락을 했고요. 뭐 일부 라면주들만 좀 많이 올라가서 농심이랑 뭐 오뚜기 이런 것들만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B는 약간 좀 뭐 그 내용은 좋은데 아직까지 이제 좀 더 매출 규모가 좀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바이오스마트 아까 계속 얘기하셔서 바이오스마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럼 저 흥국 F&B를요. 예. 한 45,000원대 가면은 반은 팔고 반은 좀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일단 45,000원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십시오, 어머니. 예. 더 이상 여기서 뭐 더 빠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8일 날 12월 8일 날 또 기업 설명회를 해요. 흥국 F&B가.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뭐 기관들이나 이런 이제 그 돈이 좀 있는 쪽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자기 기업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뭐 시장에서 또 반응을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어차피 물리셨으니까요. 예,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쑥쑥 빠질까봐 혹시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많이 그랬어요. 예. 그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 물량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동안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또 안 좋다라는 것 때문에 빠졌을 겁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바이오스마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어머님은 이거 뭐 화장품 관련주라는 거 아시고 사신 거죠? 모르고 그냥. 모르고 그냥 사셨어요. 예, 원래는 회사는 그 신용카드 제조하고 뭐 카드 발급기도 만들고 뭐 이런 IT 관련, 어떻게 보면 IT도 아니고 약간 서비스 이런 거 관련되죠. 마그네틱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거 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자회사가 이제 라미 화장품이라고 있어요. 예. 뭐 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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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 화장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화장품 회사 그 안에 보면 브랜드들이 여러 개 있는데 뭐 레노마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게 한 3,500원, 4,000원 이렇게 할 때 주목을 좀 받다가 그래서 급등을 했었죠. 예, 뭐 중국 진출한다는 얘기 나오고 뭐 중국의 상해 박람회 나오고 시진핑 뭐 그 주석 왔을 때 뭐 그때는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한 거 아주 미하고요. 그렇죠. 그 충격으로 그 늘 이렇게 뭐 탁하니 빨리 그냥 사버리는 또 조금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어머니 보셨을 때 사셨다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 파셨어야 되는데 많이 올라갔을 때 못 팔고요. 빨리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분을 그쪽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생각보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결과가 없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한동안 뭐 그 중국에 이제 뭐 방문할 때 박근혜 대통령 방문할 때 여기 화장품 대표가 같이 따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 해외 진출 이슈는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본업보다는 이 라미 화장품에 관련돼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이제 중국 관련된 화장품주들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바이오스마트 같은 주식이나 뭐 한국주철관 같은 주식이나 이런 주식들은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1,000원대에 굉장히 좀 매물이 좀 있어서 그때까지 거기를 이제 목표로 좀 잡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때 또 다시 또 시장이 돌아서서 뭐 화장품 쪽에 관심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뭐 라미 화장품이 진짜로 이제 중국에서 정착을 한다든지 뭐
뭐 해외 진출을 해서 성공을 한다든지 하면 더 주가는 좋아지겠지만 일단은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좀 실적이 안 나와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7,000원에 계속 헤매고 예, 있는데 예. 보시면 11,000원까지 예. 올라가겠나요? 예. 보시면 이제 주봉을 보시면 예.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 이제 수급이랑 이런 걸 좀 보시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때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렸죠. 네. 예, 올렸다가 지금 뭐 한 2만 원대까지 올렸다가 좀 빠졌다가 다시 12,000원 갔다가 또 빠졌죠. 예. 예, 지금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네, 더 뭐 지금 뭐 6,000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고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 라미 화장품이 어떻게 지금 이제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한 11,000원에서 12,000원대 한번 심하게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전고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근까지만 목표를 잡고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손절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6,600원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예. 예, 사실은 거의 이제 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예. 6,600원은 예, 또 떨어질 예, 수 있어요. 예, 그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손절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예, 이게 지금 화장품주들 중에 살아남아 있는 거는 거의 보면 큰 회사들이죠. 예. 예,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 이런 데만 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엔 브랜드 네임이 커야 지금 뭐 화장품이 중국 때문에 올랐는데 네. 결국엔 이제 중국에도 이제 자체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발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그 실적이 안 나오고 뭐 기대감이 좀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반등해서 만약에 올라가면 11,000원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어머니. 네. 예, 뭐 6,000원대 전 저점이 6,260원인데 한 6,500원 밑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번 뭐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한미사이언스가 예, 예, 한미사이언스 말씀드렸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어머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가지고 계십시오. 가지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좀 비싸게 사셨어요. 최근에 사신 건가요? 예, 올라갔다 딱 내려오는데 그 오늘 이번에 한번 쭉 올라갔다 내려올 때 사신 거죠? 예. 예. 그 올라갈 때는 41,000원 탁 올라가는 데는 그 몇 주 안 가져 있었거든요. 여기서 좀 그러게 밀리시길래 좀 더 밀려가지고 예. 좀 더 사셨는데 더 예. 빠져버렸죠? 예. 예. 일단은 오늘 14만 원에서 그렇죠. 안 예, 예. 더 빠진지는 않으면 올라가는 거 기대가 근데 되나요? 이거는 가격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정확히 보면 예. 한미사이언스 같은 종목이나 한미약품이나 뭐 바이로메드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는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그 제약 기업이 돼버렸거든요. 예, 뭐 예, 매 계속 이거는 올라가더라고요. 예. 내렸다 한미약품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올라가서 좀 조정받고 있는 상태인데 한미사이언스가 생각보다 좀 많이 뉴스 나오고 나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총의 크기를 좀 맞추려고 하는 경향도 좀 있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시가총액이 좀 이제 거의 엇비슷해졌는데, 그래서 한미사이언스가 좀 더 싸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보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어차피 한미약품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든 뭐 기술 수출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이 한미사이언스로 이제 어차피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어차피 지주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미약품 향후 실적 향상이 지속되면 사이언스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 예, 올해 이제 한 4차례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계약금만 한 7,356억 정도 돼요. 환율 대충 계산해 보면. 예. 그 중에 이제 결국에는 한미사이언스가 뭐 30%를 가져가냐, 50%를 가져가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기다려 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내부적인 문제니까. 그 외에 이제 향후에 이제 앞으로 이런 약들이 아직 완제품을 판 게 아니고요, 어머니.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중인 상품을 판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개발이 점점 진행되면 될수록 단계가 높아질 때마다 보너스 같은 돈을 받는 게 그걸 마일스톤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좀 들어오면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래요. 전 1차로 뭐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다시 사이언스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예.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뭐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한미사이언스는 뭐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고요. 오히려
뭐 좀 더 빠진다라고 하면 다른 걸 파시고 이걸 사셔도 너무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최근에 이제 한미 약품 관련돼서 뭐 CT에서 좀 그 목표가를 낮추는 그 레포트가 하나 나와서 조금 악재가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사이언스도 좀 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여전히 근데 그거는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예. 그 좀 보수적으로 본 그 애널들이 쓴 경우가 그렇게 나오고 또 긍정적으로 본 애널들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을 뭐 거의 100만 원 이상으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한미 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마음 놓을게요. 예, 마음을 이거는 좀 예. 마음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 뭐 13만 8천 원인가 또 4만 원, 14만 원에서 조금 빠지는 것 같아가 얼마나 좀 놀랐는지. 예, 아니, 그렇습니다. 그냥 예. 완전히 뭐 13만 원 내려가고. 근데 너무 더 빠지나. 어머니 잘 놀래시면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마냥 올라갈 수만 있는 건 아니고 뭐 2008년도도 겪으셨으니까 예, 어차피 이제 제가 이 차트 보여드리면 사이언스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사실은 고점에 잡으셔서 그렇지 보면 이게 거의 파도타기죠.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오랜만에 주식 해가지고 여름에 그냥 너무 예. 놀랐어요. 예, 예, 아니 예. 이게 많이 빠지다가 막 보니까요. 그렇죠. 저도 평생 놀랐습니다 가만히 그때는. 보니까. 예. 예, 그 처음에 그렇게 놀란 게가 있어가 요즘은 자꾸 그냥 불안한 예. 습관이었나 아유 나 이상하다 싶어요 어떨 때는. 예, 어머님 좀 여유를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셔야 네. 주식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보시면 주봉도 보면 거의 뭐 이 흔들림은 없죠. 많이 흔든 것 같지만 사실은 옆으로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결국엔 2차 상승을 또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예,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먹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시면 예, 주식하시기 좀 많이 힘들죠. 예, 그 이제 여윳돈이라서 그냥 예. 좀 혼자는 괜히 잘 안 놀랐는. 예. 근데 여기는 그 여름에 놀래가지고 예, 난 그렇죠. 나름대로 괜히 그냥 자꾸 불안한 게. 그때 나보다 여름에는 또 뭐 빠지나.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안 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갑자기 막 빠져서. 빠질 것도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여름에도 사실은 한미사이언스는 제일 안 빠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예. 꾸준히 그건 올라가고 해서 이거를 샀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가 죽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가 다 죽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차피 이렇게 많은 기술 수출을 한 제약회사는 지금 현재 한미그룹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는 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또 있을 거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으니까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예,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삼성증권을 갖고 계세요. 예, 이거 왜 그렇게 안 오르는지 진짜 너 꼼짝. 예, 조금 오르면은 또 다시 내려오고 예. 그냥 이렇게. 어머니 삼성증권에 거래를 하셔서 삼성증권을 사신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증권주 하나 사고 싶어서 사신 거예요? 예, 삼성증권 대우 뭐 조금씩 사봤어요. 안전타라고 그게. 그거는 안전타잖아 싶었는데. 세상에 여름에 안전한 그냥, 주식은 없죠. 예. 예, 뭐 그래서 그냥 안 올라가요. 예. 그냥, 그게 안 올라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 예. 그게 이제 시장이 뭐 옛날 같지 않아서요. 뭐 무조건 삼성이라고 뭐 올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실적이 안 좋아요, 지금 3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삼성증권이. 그래서 2분기보다 실적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뭐 한 5월, 4월 달까지 좋았다가 도로 다 빠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결국엔 1, 2분기에 좋은 실적을 유지를 못하고 3분기에 이제 떨어져서 지금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차피 삼성증권은 내용을 보면 일단 업계에서 뭐 최고의 회사죠, 자산으로. 예, 자산이 굉장히 많고요. 고객 예탁 자산만 뭐 175조 갖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요. 이거는 뭐 그냥 아마 몇 개월째인지 지금 5월 달인가 좀 오래됐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자리에 걸음하고 있는데 이런 게 좋은 게 왜 안 올라가나 싶어서. 3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져서 그래요, 어머니.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엔 아무리 좋은 회사도요, 어머니, 주식은 돈을 더 벌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에보다 더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면 주가는 빠지고요. 예,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으면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갖고 계신 주식이 빠진다라는 거는 그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벌어도 적게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탁 자산은 많은데 문제는 ELS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실이 커가지고요. 예,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PBR이라고 해서 이제 삼성증권의 자산을 다 팔았을 때 그 나오는 그 시가총액 그 금액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에 비해서도 지금 많이 싸니까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4분기 때 좀 실적이 좀 돌아선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뭐 배당을 좀 많이 준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머님 사신 가격까지는 한번 다시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한 5만 5천 원 정도의 고민 한번 하시다가 파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내년에 또 증권업이 또 좋을지 나쁠지는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예, 시장이 이제 전체 시장이 안 좋으면 증권회사들도 돈을 많이 못 법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안 하니까. 맞아요. 그렇겠죠. 투자 금액이 줄면 증권회사들은 돈을 많이 못 벌겠죠. 예, 근데 이제 내년이 시장이 좋으면 또 삼성증권이 뭐 여기서 갑자기 뭐 7, 8만 원 갈 수도 있고 10만 원 갈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머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기업 선정하실 때 네임밸류가 좋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주식은요. 예, 항상 돈을 더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찾으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전 2001년도부터 이렇게 조금 한데 2005, 6년 이렇게 조금 할 때 생소한 주식이 너무 요즘 많아가지고요. 예. 뭐 그 사는 게 생소하시죠. 참 예, 예전에 보던 주식이 없던 그때 보시던 것 중에 없어진 주식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회사는 영원하지 않을 수 공국제강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건 잘 눈에 안 띄고 뭐 코스닥이라 하면서 이름도 모르고 막 그냥 여러 가지로 너무 새로운 게 많아서 그렇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이제 방송을 이제 보고 저런 거 참고를 해서 뭐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든든하고 조금 괜찮은가 싶어서 이제 그런 건 하나씩 사고요. 그래요. 예, 좀 더 관심 가지시다 보면 어머니 예. 눈에 보이시는 게 있으실 거고요. 너무 서두르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희들도 뭐 한 이틀 휴가 갔다 오면 낯설어요, 갑자기. 예. 예, 예. 지금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긴 하는데요. 예, 여기 이제 좀 제일 불안하네요. 여기 있는 게. 예. 좀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쁜 종목들은 아니시니까요. 예, 좀 기다렸다가 손절하시거나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네, 감사해요. 시청자님 잘 들으셨나요? 네, 감사해요. 네, 도움이 되셨다니까 정말 좀- 저희도 다행이네요. 예, 든든해요. 네, 그럼 네. 잘 매매하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예. 네. 감사해요. 수고하세요. 네. 예. 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의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서 이 종목 상담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외 선물 시장 먼저 보고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